제가 저번에 제가 무정을 이야기할 때 무정의 주인공이 이영식이잖아요. 이영식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있지는 않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우리가 이제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작가의 상상력이거든요. 물론 그게 아까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처럼 그런 경우는 그 박태원을 이야기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박태원은 일부를 이야기는 했겠지만 모든 게 다 박태원의 일부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역사 전기 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문학 비평론에 가면 보시겠지만 역사 전기 비평에서 조금만 이야기 맛으로 말씀드리면 역사 전기 비평을 썼다고 해서 작가가 모든 내용이 다 그대로 드러나진 않아요. 그렇겠죠. 그 작품 속에 작가의 삶은 드러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상의 그 날개라고 하는 작품이 실제로 이상은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주인공이 되게 막 비몽사몽하는 그 주인공 나오잖아요. 뭐 이상의 모습이긴 하겠죠. 근데 그 모든 게 다 이상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방산복은 그 당시의 어떤 사람의 모습 이런 걸 대변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광장으로 들어갈게요. 182쪽. 광장 최인훈의 이건 뭐 여러분 작품은 모르더라도 최인훈의 광장을 한국인이 모르면 말이 안 되죠. 181쪽이에요. 이거는 알았어요. 네, 최인훈의 광장 되게 유명한 이념 소설 맞죠? 이념 소설. 그래서 보세요. 최인훈 얼마 전에 이렇게 오래 안 돼서 201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년 전인가 정도 돌아가셨는데 여기 보면 한경북도 회령 출신이 1936년생입니다. 36년생이 2018년까지 사셨으면 꽤나 사셨죠. 근데 월남한 후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를 나왔는데 졸업은 못했고요. 법대 4학년을 중퇴하고 아깝죠. 4학년을까지 다니다가 중퇴를 한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법조계로 갈 수 있었던 분인데 그래서 군에 입대해서 6년간 통역장교로 복무하다가 제대했고요. 자유문학에 이제 뭐 글 썼어요. 이런 건 잘 몰라도 되는데 광장을 발표하면서 나왔죠? 1960년에 발표. 지인 광장 등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명을 확보했고 문명이라는 건 글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 작품으로 문명이라는 게 그 문을 가지고 밝게 떨친다는 거예요. 그 작품을 가지고 밝게 떨치는 거예요. 문명을 확보했고 제대 후에 회색이라는 작품도 되게 유명해요. 회색이. 여러분이 아마 광장만 알고 계시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회색인도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소설가 구보시 1일도 있어요. 박태원의 작품하고 똑같은 제목의 이런 것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아이오대 작가 프로그램도 참여를 했고 서울예술대 교수로 재직했고 신보를 깨고 여러 작품도 발표했어요. 그거는 잘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줄 밑줄 치세요. 자, 그 다음 세 줄. 최인훈은 관념과 사유, 분단과 이데올로기, 지식인의 초상을 중심으로 문학세계를 펼치며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커다란 위치를 차지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데올로기, 이념이라는 뜻이 이념. 우리가 이제 이념이란 말도 쓰지만 이데올로기란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념을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작품은 1960년에 쓰신 작품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그 최인훈의 광장에 보면 전쟁 포로죠. 이 주인공이 전쟁 포로예요. 지금 이제 182쪽으로 넘어가서 전쟁 포로로 나오는데 전쟁 포로. 이 전쟁 포로인 주인공이 탄 배의 행선지. 지금 이 사람이 배를 타고 가죠. 이 행선지는 어디냐면 인도예요. 인도로 이제 가고 있고 인도로 갔는데 그 이명준이잖아요. 이 작가의 그 이명준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죠. 이 작품을 읽어보면 그 이명준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명준 주위를 맴돌며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든 존재가 나와요. 이게 갈매기가 맞죠? 이 갈매기를 참 보면 재밌는 게 이 갈매기라는 게 문학 작품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도 무심한 백구는 흰 갈매기는 갈매기가 나를 쫓는지 내가 갈매기를 쫓는지 모르겠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갈매기 새우깡 찌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갈매기가 나를 쫓는지 그러지 않나요? 뭐 인천 이런 데 가보면 갈매기가 되게 어떤 작가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는 거. 특히 옛날에 유배를 간 사람들은 갈매기가 친구였잖아요. 맞죠? 갈매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남쪽에서 만난 이명준의 이제 그 첫째 연인, 남쪽에서 만난 이명준의 네, 첫 번째 연인. 이게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윤회인데 예를 들어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최인호의 광장에서 남쪽에서 만난 이명준의 첫 번째 연인의 이름은 무엇인가? 1번 영미, 뭐 2번 은미, 3번 윤회, 4번 은혜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 이런 문제가 한 5문제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학점을 줄 때 모든 사람에게 A 플러스를 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장학금도 있고 뭐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장학금 면제받고 다니긴 하지만 장학금을 주려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 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확실히 알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말이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북에서 헤어진 연인을 전쟁 때 다시 만났어요. 그때 이제 그녀의 직업이 간호사 나오죠. 간호사 나오고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또 간호사라고 알아두시고 처음에 이 두 줄이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첫째 줄 보세요. 첫째 줄 지금 182쪽 보고 있어요.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채면서 숨을 쉰다. 그래서 여기 바다에다 가로를 묶어놓으세요. 바다에다 가로를 묶어놓으세요.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바다. 크레파스. 근데 표현이 여러분 어때요? 정말 대단하죠? 바다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채면서 숨을 쉰다. 표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뭐냐? 바다 이미지. 바다 이미지라고. 이 제인은 이 광장에서 이렇게 바다 이미지를 잘 표현했다는 거고요. 그다음 좀 읽어보면 중립국으로 가는 나오죠. 석방포로를 실은 인도배. 자, 인도배 동그라미 쳐보세요. 인도라고 나오죠. 타고르고는 긴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물건처럼 빼곡히 들어찬 동중국 바다의 훈김 밑에 나오죠. 연기나 김 따위로 생기는 훈훈한 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쟁 포로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전쟁 포로를 송환하는 이야기예요. 전쟁 포로의 송환과 중립국을 선택하는 거. 지금 인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전쟁 포로를 송환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이분은 뭐 영문학이나 인문학 공부를 안 하신 분이잖아요. 법대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아주 논리적으로 쓰긴 하지만 이렇게 문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잘 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이제 시험 끝나면 하경찬의 순환 2대라는 작품이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이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2대에 걸친 순환. 아버지 만도와 아들 진수의 2대 순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정말 잘 썼어요. 되게 재밌어요. 순환 2대 꼭 읽어보시는데 그러면 하근찬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토목공학과 나왔어요. 이분이 국문과를 나온 게 않았다니까. 토목공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이제 거기 신기루 장수 뭐 이런 사람들의 기차를 타다가 막 다리가 부러진 사람 이야기들을 하는 걸 막 잘 귀담아 듣고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만주와 진수가 있는 게 아닌데 그 만주 사변과 그 일제의 그런 시대 그런 모습을 연결시켜서 썼는데 순환 이대라는 작품을 읽어보면 정말 문학적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읽어보세요. 거짓말 아니고 정말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그렇게 잘 써요. 신기하죠? 놀랍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게 결국은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하여튼 작품 세부적인 건 여러분 읽으세요. 제가 뭐 그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명준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한
남과 북. 이것도 이제 뭐 우리나라를 이렇게 탈북하는 경우도 이제 있잖아요. 남과 북의 현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과 북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광장과 밀실. 이렇게 비유를. 우리는 광장이고, 광장은 이게 드넓은 곳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죠? 광장. 밀실은 닫혀져 있는 거죠. 밀실. 광장 공포증, 밀실 공포증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광장이라고 하는 것과 밀실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광장에다 밀실에다 비유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선장이 183쪽 보세요. 183쪽 그 두 번째 단락. 선장은 비스듬히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들어오는 명준에게 한 잔의 차를 턱으로 가리킨다 하면서 또 선장의 모습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다가 그 밑에 이제 그 갈매기가 나오죠. 그 다음 단락. 오른편 창으로 내다본다. 거기 나오죠. 오른편 창으로 내다본다. 거기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참 뭐랄까 문학적으로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오른편 창으로 내다본다. 거기 또 다른 부치 하나가 있고 아침부터 이 배를 지키는 전투기처럼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때로는 마스트. 이게 돛대를 가리켜 돛대 마스트라는 게 와 앉기도 하고 줄곧 따라오고 있는 갈매기 두 마리. 여기 갈매기 동그라미처럼 갈매기 두 마리가 그 위에 놓은 그림처럼 왼쪽으로 비켜서 날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명준의 이제 그 상황을 그러니까 갈매기의 상징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북에다가 두고 온 뭐 자녀 뭐 이런 것도 상징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 중략 밑에 자 거기 좀 읽어볼게요. 이 부분 또 중요한 부분인데 개인의 밀실과 광장이 맞들렸던 시절에 사람은 속이 편했다. 나오죠. 광장만 있고 밀실이 없었던 중들과 임금들의 시절에 세상은 아무 일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밀실과 광장이 갈라지던 날부터 괴로움이 비롯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밀실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밀실과 광장의 비교죠. 밀실과 광장의 비교인데 결국 이 밀실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광장이라는 것은 사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실과 광장을 비교하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속에 목숨을 묻고 싶은 광장을 찾지 못할 때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그 밑에 아까 제가 문제도 나온다고 했지만 처음 이 집에 왔을 적에 윤회라는 인물 나오죠. 윤회 동그라미 눈에 켜졌던 불은 이내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품 보면 이념 소설이기 때문에 뭐 이게 내용이 아주 막 재미있게 막 뭐 어떤 스토리가 막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떤 고뇌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이거는 뭐 어떤 스토리 라인을 읽는다기보다는 이 주인공의 이 고뇌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이 책이 길어요. 아시죠? 되게 길어서 여기도 보면 중략 되게 많죠. 중간 생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너무나 책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략 184쪽에 보면 이게 무슨 인민국의 인민의 공화국입니까? 나오죠? 이게 무슨 인민의 소비에트입니까? 옛날 소비에트 연합이라고 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인민의 나라입니까? 제가 남조선을 탈출한 건 이런 사이로 오려던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못 견디게 그리웠던 것도 아닙니다. 무지한 형사의 고문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민이 없는 공화국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그러면서 쭉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월북을 해서 내가 뭡니까 이 주인공이 월북을 해서 본 게 뭐냐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세요. 187쪽으로 볼게요. 187쪽. 187쪽에서 좀 중요한데 이 187쪽의 중략 밑에 여기서 뭐냐면 이 동굴이라는 게 동굴의 의미가 이제 등장을 그래서 보세요. 전세는 나날이 못해주고 있었다. 찾으셨죠? 거기 187쪽. 항공기에 도움을 받지 못한 공산군은 조그만 곳을 지켜내기 위해 된 값을 치렀다. 의료시설도 없고 군의관과 간호부의 가림도 뜻없는 일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환자들을 은혜가 그 군의관이라고 제주가 은혜는 그 간호사 나오죠.
하루에 서너 시간을 잘까 말까 했고 낮 동안 동굴에서 만날 때도 여기 동굴에 동그랗게 그녀는 먼저 와서 졸고 있을 적이 많았다. 명준의 가슴에 떨다가도 환자들이 기다린다 쉽사리 가라앉아 주지 않는 숨결 사이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은폐된 이게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이상화라는 작가 있죠. 이상화. 빼앗긴 그래도 공모는가 그건 알죠. 이상화의 작가의 어떤 작품이냐면 나의 침식이라는 작품. 마돈나로 시작되는 여기에 보면 이제 동굴이다.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나중에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나의 침실로라는 작품 마돈나 하면서 쭉 시작되는 도노법으로 시작되는데 그럼 여기서 동굴이 뭐냐? 현실의 어떤 삶을 피하고 싶은 어떤 작가의 어떤 유토피아적인 공간 그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현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그런 곳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뭐 여러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결국 이제 새가 먹기 여기 이 소설을 보면 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새 뭐 그 백길에 뭐 새가 나오는데 이 두 마리 갈매기 여기 중간에 써보세요. 두 마리 갈매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마리 뭐 큰 새도 있고 작은 새도 있겠죠. 근데 결국 이제 큰 새와 작은 새는 이제 그 뭡니까? 모녀죠, 모녀. 여기가 이 은혜와 딸. 그런 것을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작가는 이런 이 마스트가 나오고 마스트가 아까 돛대라고 했잖아요. 돛대. 그곳에 있는 뭐 새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작품 읽어보면 이 두 마리 갈매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자기의 연인과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이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 194쪽에 보시면 광장과 밀실 사이라고 나오죠. 광장과 밀실 사이. 광장의 시대와 작품의 개작 과정. 개작이랑 붙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최인훈의 광장은 아까 60년에 발표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1960년이 이제 학생들이 해했다는 거. 소설사적인 측면에서는 뭡니까? 광장이 해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광장이 유명한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광장이 해했다는 정도면 이 평론가 김현이 말해서 김현은 되게 유명한 평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 법대 4학년을 군대했고요. 1958년에 군대 입대해요. 그래서 통역 장교로 근무하고 그리고 1960년에 광장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밑줄 좀 쳐보세요. 거기 194쪽 첫째 단락의 넷째 줄 끝에 419가 작가에게 안겨준 표현의 자유를 통해 이 작품은 해방 후에 남과 북의 체제를 객관적으로 비판한 본격적인 분단 소설이 되었다. 분단 소설이다. 어디요? 죄송한데. 194쪽의 첫 번째 단락 있잖아요. 거기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있잖아요. 419가 네. 거기.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분단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분단 소설이라고 써놨지만 이건 분단 소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이념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해요. 이 사람의 고뇌, 주인공의 지금 고뇌, 이명준의 고뇌를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단 소설이라고 써놨지만 이념 소설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할게요. 네.